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최근 기준금리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1.25% 정도입니다. 1월 11일 기준으로 한국이 3.25%, 미국은 4.5%죠. 역대급 금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 금요일 한국에서 금리를 0.25% 올리면 금리 차는 1%로 줄어들긴 하겠죠. 과거 금리 인상 사이클의 정점이었을 때 2018년에는 한미 금리 차가 0.75% 수준이었는데요. 지금은 그것보다 0.5% 더 차이가 납니다. 한국 돈보다 미국 돈의 가격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면서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시작한 2022년부터 환율이 오르기 시작했고 작년 10월 달에는 1440원까지 올라버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환율이 다시 1300원 아래로 안정되었죠. 기본적으로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호재가 큰데요. 이 이슈는 제가 작년 12월에 한번 다뤄드렸으니 위쪽에 링크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환율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미국이 금리를 생각보다 덜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준은 최근 FOMC에서 2023년에는 기준금리를 현재 4.5%보다 훨씬 높은 5% 이상으로 가져가겠다는 점도표를 내놨습니다. 이미 4.5%까지 올렸는데 여기에서 더 올리겠다고 하네요. 와, 이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리고 연준 위원들도 합동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니들 아직 정신 못 차렸지? 우리 진짜로 금리 올릴 거야.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인플레의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면서 기준금리를 5%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발언을 했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5%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것이라는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의 발언을 합치면은 5% 이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고 이것을 꽤 오랫동안 유지한다, 이런 말이네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CME 선물 시장에서 사람들이 예측한 향후 기준금리 상황인데요. 2월 연준회의에서는 0.25% 인상, 3월 달에도 0.25% 올려서 5%로 기준금리를 맞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11월 달에는 기준금리를 내린다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와, 파월 형님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 따윈 없다, 5%대를 오랫동안 유지한다고 강하게 외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조금씩 연준을 믿지 못하고 금리를 앞으로 조금만 올리고 빨리 내린다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연준과 반대로 가고 있죠. 연준은 지금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기 때문에 이를 이유 삼아 기준금리를 올려왔었는데요. 그런데 CPI가 작년 6월 달에 9.1%로 피크를 한번 찍고 꾸준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정도면 물가 잡히는 거 아니야? 금리를 천천히 올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연준 위원들은 이 정도로는 안 돼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대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야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상을 그만 외칠까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될지 계산을 잠시 해봤습니다. 먼저 최근 2년간 소비자 물가 지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2022년 들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파르게 오르다가 최근 들어 거의 변동이 없는 게 보이지 않나요? 그냥 물가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꽤 둔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전월 대비 상승률을 보면 거의 0.1%씩 오르고 있습니다. 향후 소비자 물가 지수를 예측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0.1%씩 매월 오르는 경우와 0.2%씩 매월 오르는 경우에 과연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는 몇 프로가 나올까요? 파란색 커브는 앞으로 물가가 전월 대비 0.1% 오를 경우 소비자 물가 지수의 경로입니다.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커브는 앞으로 물가가 전월 대비 0.2% 오를 경우 소비자 물가 지수의 경로입니다. 좀 더 살짝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전년 동월 대비 수치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작년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1% 올랐다면서 시장이 환호했었는데요. 앞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떠한 경로로 움직일 것이고 2023년 연말에는 몇 프로까지 내려갈까요? 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그럼 이쯤에서 광고 하나 보고 오시죠.
만약에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을 0.1%로 적용하면 올해 7월에 발표되는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대를 기록하게 됩니다. 23년 연말에도 당연히 1%대를 기록하고요. 연준이 금리 인상의 이유로 삼고 있는 2%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을 0.2%로 가정하게 되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2%를 살짝 하회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2에서 3% 정도의 소비자 물가를 유지하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 추세대로 가면 어떻게든 물가는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월도 최근 들어 임금이 너무 높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금리를 더 높여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임금이라는 것은 한번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 끈적끈적한 놈이라서 인플레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파월을 비롯한 여러 연준 위원들은 높은 임금을 걱정하면서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중입니다. 그리고 1월 10일에 파월의 발언이 추가적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영상을 만드는 시간이 그 이전 때라 이 부분을 담지 못한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시간당 평균 임금을 보면 쭉 내려오는 게 확인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다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죠. 파월 봐라. 인플레도 꺾였고 너네들이 걱정하는 임금도 꺾이고 있어. 이래도 금리를 올릴 거니? 이쯤이면 그만 올려야 하지 않아?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응 아니야.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었던 이 두 분이 최근에 나와서 아니라고 금리 인하의 선을 딱 그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인플레가 진정될 것이라고 해도 지금은 40년 만에 인플레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연준 입장에서 비둘기스러운 발언을 해서 다시 인플레가 살아나면 지금까지 금리를 올린 게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파월이 연준 위원들을 집합시켜놓고 빠따 한 대씩 때리면서 하나의 금리, 둘의 인상 외쳐라 이러면서 정신교육을 바짝 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네들 혹시나 헛소리 하지 말아라. 금리 더 올려서 인플레 확실히 더 잡아야 한다. 이런 말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금리 피크에 대한 인식을 키워나가는 중입니다. 기준금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는 이미 작년 11월 달에 4.8% 피크를 찍고 슬슬 내려오는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 힘들다. 이 상황에 베팅하는 것 같습니다. 올려도 많이 올리지 못한다에 베팅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과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 12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사이클은 2018년 12월에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고 끝났는데요. 녹색이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 차트이고 파란색이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S&P 500 지수입니다. 2018년 11월 달에 사람들은 연준이 이제 금리를 못 올릴 거야. 여기에 베팅하면서 2년물 국채금리가 먼저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2년물 국채금리는 더더욱 떨어졌고 금리의 피크를 확인하자 증시는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S&P 500 지수가 2400에서 3400까지 올라버렸는데요. 중간에 금리 인하까지 나오면서 확실한 불장이 펼쳐졌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지금 2년물 국채금리는 피크를 친 것 같고 그런데 아직 금리 인상 피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2018년 11월과 12월 사이 어디쯤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미리미리 투자를 해야지 이번에는 코로나 때처럼 놓치지 않을 거야. 치토스 꼭지를 잡지 않을 거야.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다를 거라 봅니다. 과거와 비슷했다면 이미 2년물 국채금리가 피크를 친 이후 한 달 후에 주가는 저점을 형성하고 급등했어야 했겠죠. 그대로 녹색 2년물 국채금리와 파란색 S&P 500 지수를 현재 시점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2022년 11월에 2년물 국채금리는 피크를 진작 쳤습니다. 하지만 현재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이쯤 되면 그냥 4년 전과 지금은 다르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인플레는 꺾일 수 있겠지만 지금의 인플레는 40년 만의 인플레이기 때문에 인플레가 혹시 꺾인다 하더라도 연준이 금리를 팍팍 내리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조금은 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경기 침체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의 증시에는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삼성전자가 2022년 4분기 때 실적이 무너졌는데 주가는 이미 21년 초반에 피크를 치고 쭉 내려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증시에는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삼성전자의 최근에 부진한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고 고금리를 유지한다면 경제가 당장은 살아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즉 우리의 증시 역시 추세적인 우상향을 그리기까지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최근에 뉴스에서 나온 연준의 금리 인상이 멈춘다 이런 기사에 현혹되어서 몇몇 분들께서 다시 한번 비투해봐? 21년
1년에는 꼭지에서 잡았는데 이거 다 만회해봐?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축적의 시기로 삼고 무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